안녕하십니까. 이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산삼에 관한 얘기입니다. 게르마늄은 원래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간에 혹은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주기 때문에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마늄을 식물성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성 속에는 높은 함유량을 가진 식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한국의 산삼 4189ppm인데 그런 식물은 지구상에 산삼 외에는 없고요. 지금도 산삼을 해보면 200ppm 전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100뿌리에 2뿌리, 3뿌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다당류나 다른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명현현상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병이 나오면서 오는 특별한 현상인데 잠을 3, 4시간씩 아니면 3, 4일씩 잔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기운이 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겁니다. 이따가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겁니다만 명현현상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게르마늄의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다른 것들이 함께 높아져서 오는 현상이라고 노정우 교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현현상을 경험하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산삼 그러면 뿌리만 생각했습니다. 약성이 가장 적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 얘기하면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입니다. 약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잎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뿌리만 가지고 한 뿌리, 두 뿌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성이 많이 저하된 데다가 뿌리만 먹어서는 명현현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산삼은 어른들의 얘기로는 남자는 하루에 2뿌리 내지 3뿌리, 여자는 2뿌리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하다가 보니까 3뿌리 먹을 기회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2뿌리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더군요. 그래서 명현현상이 어떤 거냐, 대전에 있던 박모라는 분이 나이가 72이었는데 이분은 당뇨 합병증 말기였습니다. 이분 기록에 의하면 공복에 혈당이 450, 한쪽 다리는 발가락이 빠져 있었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발에는 감각이 없었고 하루에 마취제 그러니까 안정제를 주사를 3번씩 맞아야 견딜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저희 게르마늄 3을 10뿌리를 아마 갖다 주는 모양입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2시간 지났는데 주사를 3번씩 맞아야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 좀 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혈당이 공복에 450이었던 것이 105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5일 동안 10뿌리를 다 먹고 나니까 손발에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한 말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이 명현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서 저희가 한 300명을 생삼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보니까 확실히 이것은 참으로 좋은 거다, 하늘이 내린 중요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좋으면 호사단말하고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점잖은 신사숙녀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을 이름을 대면서 관계가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요양병원을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힘이 있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재벌의 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수원을 제공하고 재정을 다 대고 모든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저희하고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장삼을 이제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삼을 6년 7년 된 거를 원산지 정육을 떼가지고 와서 저희는 며칠 동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해보기로 했는데 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시작을 하려는데 하는 말이 300뿌리만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혹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 150뿌리, 그분네 150뿌리. 그래서 액을 뿌려가지고 보니까 한 570 정도 ppm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분은 150뿌리, 우리가 150뿌리 가져와서 우리는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고 그분은 한의원이 그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3명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약침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때 험하게 살아가지고 별이 7개가 8개 된답니다. 그러면서 젊을 때 28개 끌려가서 야구방망이로 등쭉지를 맞아가지고 그 맞은 그 때가 돌아오면 한 하루나 이틀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가져가서 약침을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맞았던 모양입니다. 맞고 나니까 잠이 오면서 기분이 엄청 좋다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자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런데 그거를 병원 쪽에 얘기했더니 병원의 이사장과 의사들과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천국이었습니다. 대단히 그 컨디션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이거 천하에 없는 명약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장께서 돈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제일 가는 건물을 찾아라. 그걸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걸 적용해서 병원을 시작하면 5년 안에 삼성의료원을 능가할 수 있을 거다. 그 제가 웃으면서 꿈은 좋다만 그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말이 저한테 법적인 것을 자꾸 꼬집꼬집 물으면서 저를 어떻게 해가지고 권한을 좀 빼게 하고 제 목을 조여가지고 이 특허를 뺏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눈치채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속이기 위해서 뭐 온갖 그 여러 가지 실험을 다른 쪽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70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고민하던 게 그분들 때 덕분에 700도 올라가고 1000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분들 관계없이 하다가 보니까 뭐 5000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나중에 그 성공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산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좋을 겁니다. 산삼을 얘기하면 우선 가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연산삼 크게 나누어서 산에서 저절로 커서 자연적으로 자란 거 씨앗을 새나 들짐승이 먹고 그것을 배설하면서 싹이 트서 자라는 그것이 자연산삼입니다. 이거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 그 짐승들이 좋은 땅을 찾아서 뿌릴 수 없는 거고 개갑이라는 게 있는데 삼씨는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껍데기가 버려져야 싹이 나옵니다. 그걸 개갑이라 그러는데 그 껍데기를 벗게 하는 거죠. 그걸 해줘야 그 싹이 잘 나는데 싹이 나는 율이 몹시 낮고 생존율도 몹시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식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사냥산삼이라면 그건 뭐냐? 짐승 대신에 사람이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적당한데 토양에 맞게 뿌려서 가꾸는 거니까 자연산삼보다 훨씬 그 싹이 많이 나고 또 생존율도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농약을 친다든지 크게 자라게 한다든지 인위적인 게 첨가되면 오염이 되고 독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FDA 검사를 해보면 걸리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게르마늄은 농약을 치거나 오염된 식물에는 치면 전혀 먹지 않습니다.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하는 파이토게르마늄 산삼이라는 겁니다. 사냥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토라는 건 식물성이라는 겁니다. 식물성 게르마늄을 어떻게 가지고 식물이 먹어서 해가 없는 게르마늄을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먹게 되는 아주 원래 산삼의 오리지널 산삼의 약성을 찾아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게르마늄 산삼이든 무슨 산삼이든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좀 신비한 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약성이 제일 많이 들어있느냐? 이파리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산삼은 동면을 하게 됩니다. 동면이라는 건 4도씨 이하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얼기 때문에 4도씨 정도에서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여름에도 이걸 밟거나 혹은 짐승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건드리거나 하면 동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한 3면 정도까지 동면을 하게 되면
씨를 뿌리고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저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밟아도 동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명예현상을 얘기하다가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지인 한 분이 위장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에 수술했는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그냥 잘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설사가 나기 시작하면서, 여름에 설사가 나니까 그걸 주사를 맞아도 약을 맞아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기운이 지쳐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화장실을 8번씩 가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러 오는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다고, 그날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올라오게 되면 들리라고 왔어요. 왔는데 마침 저희 사무실에는 게르마늄 3 함유량을 그 당시에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네 뿌리를 가져가가지고 한 뿌리를 얻어주고 세 뿌리를 가져가서 씻어가지고 텔레비 보기 전에 저녁 먹었는데 졸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잠자리를 좀 펴달라.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3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많이 뭐가 변했는데 보니까 뭐 컨디션이 좋아진 겁니다. 보니까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 겁니다. 그 다음날 그러고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말짱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잠을 오게 하는구나, 명현현상이라는 게. 하여튼 이런 것이 그 명현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 삶, 남자는 맥시멈 3뿌리, 여자는 2뿌리 먹게 되면 거의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 정상이라는 것이 그 노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삶이라는 게 길어다가 보면 그 유실이, 그러니까 죽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년째 보통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리는데 처음엔 열매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삶을 심어가지고 놔두면 그 씨삼이 돼가지고 굵거나 잘 자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자리에서 7년을 자라게 되면 영양분을 엄청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이식을 하면 훨씬 더 크게 자라는데, 이식한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치면 되는 거지, 그 영양을 많이 먹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게르마늄을 먹도록 하는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왜 잎에 많이 먹느냐? 저희가 게르마늄액에다가 뿌리를 담가 보니까 별로 먹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잎이 먹어서 뿌리로 내려가고, 뿌리가 올라갔던 게 또 올라와서 나중에 꽃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영양분이 더 많으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산양삼이 왜 이게 효과가 좋으냐? 기본적으로는 이 삼이 게르마늄을 흡수하는 것을 보면 작은 것은 흡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5월 후반부터 8월 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왕성한 동안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아주 잘 벌어진 게 잘 먹고요. 작은 것보다 4년근, 5년근, 6년근, 7년근 그 나이가 아주 잘 먹습니다. 너무 늙은 것은 또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요 기간이 있고 생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게르마늄을 제공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걸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